조금 속사랑 따라줍니다. 자, 이제 경우에서 두 번째 필수에 대해 핵심 개념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연습 문제고요. 자,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면체 한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까지 최단 경우의 수는 A에서 B로 갈 겁니다. 직육면체고요. 이렇게 갈 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라는 게 뭐예요? 최단 경로는 가장 가깝게 가는 거 그 말이죠. 가깝게 간다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B에서 좀 멀어지는 거지. 이렇게 갔다면 최대한 B로 가깝게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B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돌아서 간다거나 그러면 더 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빼고. B에 최대한 가깝게 가야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 좀 들어있고. 근데 이럴 때 가는 길이 모두 몇 가지냐? 최단 거리로 가는 길이 몇 가지냐? 자, 그런 것은 자, A에서 B로 가는 거고요. 자, 가는 길은 우리가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세봐도 되는 거지. 몇 가지냐 그러면 실제로 세보는 게 가장 알기 쉬운 거지. 자, 여기서 만약에 셀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도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세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더 좀 정리해서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여기 1번이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 갈 것인가 저쪽 갈 것인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1번으로 가는 경우 2번으로 가는 경우 여기 저 뒷면 여기 3번으로 가는 경우에 자 여기로 가는 경우 1로 가는 경우 1로 가는 경우 처음에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지면 가장 알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먼저 1번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여기 도착해서 이제 왔어요. 여기서 B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이렇게 가거나지. 그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모서리든 가로 세로 높이를 한 번씩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똑같은 길이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가로로 갔다가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지.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또 세로 갔다가 가로 가는 거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한 번씩 지나가는 거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가더니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1번으로 왔을 때 자, 1번으로 도착했을 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이렇게 하자. 2번으로 왔을 때 최단 거리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지. 이렇게. 3번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다 똑같죠. 이것도 두 가지구나. 그 말이야. 전체적으로 1번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2번도 두 가지, 3번도 두 가지. 그럼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런 방법 되는 거지. 이렇게 가거나 저렇게 가거나 이 말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합이라겠지. 합해서 6가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걸 잘못해서 곱해서 8가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6가지라고 답을 해줘야 돼. 모두 6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가거나 거나라서 더해준다. 그 말이야. 합의 법칙이. 그래서 저것의 최단 경로는 6가지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그림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A, B, C, D 4개의 영역이 자, A, B, C, D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각 영역에 한 가지씩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때 다음의 경우를 쓰는 거죠. 4가지 색을 칠할 겁니다. 자, 근데 한 영역에는 한 가지씩만 칠한다고 하고요. 조건에 맞게 첫 번째 4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 여기다 4가지 색을 모두 칠해서 저걸 칠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그 말이에요. 자, 그림상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칠하는 가지수인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몇 가지씩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색깔의 종류. 자, A, B, C 막 있는데 색을 A, B, C, D라고 합시다. 이렇게. 색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예요. 1, 2, 3, 4라고 해도 되고 1, 2, 3, 4라고 하든 A, B, C라고 하든 마음대로 해도 되고 A, B, C, D 색깔이 4종류가 있다고 해봐요. 자,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4가지 색을 다 칠하는 경우가 4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 여기다 4가지를 다 칠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이런 거 할 때
이대로 놓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수용도식으로 자 A에 B에 C에 D에 뭘 칠할 까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다 칠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A, B, C, D 이렇게 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A에 칠할 수 있는 거 세로로 이렇게 다 쓰면 되겠지. 세로. 그러면 여기 A를 칠했을 때 B에 칠할 수 있는 게 누구냐고 말이야. 여기다 A를 칠하면 여기 누구 칠할 수 있느냐. 자, 나머지 색이 세 가지 남았으니까 그것들을 칠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B를 칠하거나 C를 칠하거나 D를 칠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여기도 어떨까요? 자, 여기 만약에 B를 칠한다면 나머지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A를 칠하거나 C를 칠하거나 D를 칠하거나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 만약에 C를 칠했다면 여기 A 칠하거나 B 칠하거나 D 칠하거나 그러면 되겠지. 나머지 색깔이 D를 칠했다면 A 칠하거나 B 칠하거나 C 칠하면 되겠지. 이렇게 똑같이 세 가지씩 갈라진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똑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수용도고 그다음에 B에 만약에 여기 칠했다. 그러면 A, B가 이미 칠했잖아요. A, B가 칠했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색깔 C, D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지. 여기 칠하면 C를 칠하거나 D 칠하거나 그 말이야. 나머지 색깔. 그럼 C에는 여기서 C를 칠하면 A, C 칠했으니까 B를 칠하거나 여기는 D를 칠하거나 그러겠지. D를 칠했다면 B나 C를 칠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지겠지. 똑같이 갈라집니다. 저희는 안 해봐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C를 칠하면 D에는 뭐야? 이제 A, B, C 칠했으니까 D밖에 안 남았으니까 D를 그냥 칠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D를 칠했다면 A, B, D를 칠했으니까 C가 칠해지겠지. 만약에 A, C, B 칠했다? 그럼 D가 칠해지고 A, C, D 칠했다? 그럼 B가 칠해지겠지. 남은 색 칠하면 되는 거지. D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게 모두 가지수야. 이게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게 모두 몇 가지냐 그 말이야. 수용도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모두 몇 가지냐.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야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칠하는 거야. 근데 그 한 가지 칠했을 때 B에 칠할 수 있는 게 보다시피 세 가지씩 있죠. 세 가지 그 말이야. 저기 한 가지 칠했을 때 세 가지. 또 그 중에 하나를 칠했을 때 C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남았으니까 두 가지 칠하는 거지. D는 마지막에 한 가지 칠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이런 식이야. 이것을 어떻게,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냐 그 말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게 한 가지당 똑같이 세 개씩 갈라져. 이 녀석은 또 한 가지당 똑같이 두 개씩 다 갈라져. 한 가지당 똑같은 가지수로 배로 갈라진다 그 말이 곱하기 그 말이야. 그래서 요거 총 가지수는 곱해서 24가지 그러는 거야. 자, 실제로 요 녀석이 뭐 이렇게 나오면 요 녀석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얘도 이렇게 갈라지니까 또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B일 때 또 뭐 하나 이렇게 나오면 얘 또 두 개, 그러니까 6가지 겁니다. 자, 여기에 A를 칠했을 때 여기 6가지가 그럼 여기 B를 칠해도 똑같이 6가지 얘도 6가지 6, 4, 24 그래서 2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곱한 만큼 되는 거다 그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24가지가 되겠다. 자, 칠하는 방법이 모두 24가지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냥 서로 다른 4가지를 다 칠했을 경우 이야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자, 이웃하는 영역에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자, 이렇게만 말했는데, 지금 4가지 못 치는 걸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여기 이제 칠하는 경우라고 써졌는데, 칠하는 경우인데, 좀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한다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웃하는 영역을 그냥 서로 다른 색으로만 칠하면 돼. 이웃하는 영역끼리는 서로 다른 색이면 되는 거야. 아까처럼 4가지 색을 모두 칠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웃하는 곳은 서로 다른 색깔이면 되는 거야. 같은 색이 아닌 것만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 이런 거야. 아까처럼 이제 수용도식으로 또 생각할 거예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일단은 A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똑같아요. A 칠하거나, B 칠하거나, C 칠하거나, D 칠하거나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A에 칠할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 자, A랑 B. A랑 B는 여기를 이웃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걸 이웃한다 그래요.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 칠한다는 게 A랑 B는 같은 색이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A를 칠했다 그러면 B에는 A를 못 칠하는 거야. A를 못 칠하니까 B나 C나 D를 칠하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도 만약에 A에 B를 칠하면
여기는 B도 못 칠하니까 A를 칠하거나 뭐 C를 칠하거나 D를 칠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 아까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에서 이제 B를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거죠. C. 자, C는 A랑 같은 색이면 안 되겠지. A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자,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칠해지면 여기 A를 못 칠하는 거예요. 이웃하니까. B랑 C도 서로 이웃하니까 같은 색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C에 칠할 수 있는 건 뭐냐? A도 못 칠하고 B도 못 칠하니까 C를 칠하거나 D를 칠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여기 A 칠하고 지금 B 칠하고 C를 칠했어요.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여기 C를 칠했다. C를 칠했다? 그러면 D에는 뭘 칠할 수 있냐고 말이야. 자, D에 칠할 수 있는 것은 A랑 이웃하니까 A는 못 칠하죠. A는 못 칠해. 근데 C도 못 칠하지. C 이웃하니까. C도 못 A도 안 되고 C도 안 돼. 여기 이웃하니까. 그런데 B는 상관없지. 여기에는 B는 칠할 수 있죠. 왜냐하면 B는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랑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웃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B를 칠해도 돼. 즉 B를 칠해도 되지만 또 D를 칠해도 되는 거지. D가 남았으니까. 색깔 중에서 D에 칠할 수 있는 것은 B도 되고 D도 된다고 두 가지가 된다고 해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까 얘랑 같은 색 칠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C에다가 만약에 D를 칠하죠. 여기다 이제 D를 칠했어요. 이렇게 D. 그럼 D 칠한 경우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색깔이 C가 남았으니까 C는 당연히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B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여기 B를 또 칠해도 되는 거지. D를 칠했을 때 여기 C를 칠해도 되고 B를 칠해도 되는 거야. D에.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게 C를 칠해도 되고 B를 칠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B에 C를 칠하면, 자, 여기에 C를 칠하면 B에 이제 여기에 C를 칠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C를 칠하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 중에. 그러면 A하고 C 칠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나머지 색 A, C 못 칠하니까 B랑 D를 칠하시는 거지. B나 D 칠하시는 거지. B나 D를 칠하시는 거예요. 여기처럼 아까처럼. 만약에 B를 칠하게 되면 어떻게 칠하냐? 여기 만약에 B를 칠하게 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나머지 색깔 당연히 D 칠할 수 있고 C랑 칠할 수 있는 거지. C도 아까처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C, D를 칠할 수 있죠. B 칠했을 때 여기가 C랑 D를 이렇게 칠할 수 있다고 말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D 칠했을 때, 자, 여기가 만약에 D라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색깔 B가 남았으니까 B 칠할 수 있고 또 C 칠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했을 때 또 B나 C를 칠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갈라지겠구나 그 말이야. 보니까 지금 어떻게 갈라지느냐 알겠지? 여기가 지금 요렇게일 때 이렇게 되고 여기일 때 또 두 가지, 여기일 때 두 가지, 여기일 때 두 가지가 다 나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도 상황이 똑같은 거야. 또 하다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안 해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야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요게 지금 요게 또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야? 또 두 개로 갈라지겠지? 여기서 실제로 한다면 이제 A, B니까 뭐 BC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도 또 두 가지 갈라지니까 또 갈라지겠지? 똑같이? 이게 다 똑같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 하나당 다 두 가지씩이에요. 이거 하나당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다 똑같이 갈라지고 있죠. 똑같이 갈라질 때는 그냥 곱하면 돼요. 얘가 세 가지. A는 잠깐 놔두고 이거 세 가지. 여기 하나당 두 가지씩 갈라지고 또 하나당 두 가지씩 갈라지는 게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말이에요. 요거 하나당 두 가지. 요거 하나에서는 세 가지가 갈라졌고요. 이거 한 가지당 다시 두 가지, 한 가지당 두 가지 그 말이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곱해서 12가지. 자, 요것이 개수가 12가지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말이에요. 12가지가 생긴다. 즉 여기에 A를 칠했을 때가 1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B를 칠하면 어떨까요? B도 A 상태랑 똑같은 거야. A 칠하나 B 칠하나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12가지. 얘도 12가지, 12가지. 12가지씩 4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4, 48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수용도를 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용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A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중에 나머지를 여기다 칠할 거 아니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이웃하니까 A를 못 칠하니까 여기는 3가지 오겠지. 그래서 3가지 말이야. 3가지인데 여기 하나를 칠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요거 두 가지 색하고는 이웃하니까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두 가지가 오는 거지. 그래서 C에 두 가지가 오는 거야. 그럴 때 마지막에 여기 몇 가지가 오를 수 있느냐 하면 나머지 한 가지 색에다가
아까 이 녀석하고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 같은 색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D가 두 가지인 거지. 그래서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거 다 곱해서 이것이 바로 4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의 가지수는 모두 48가지가 이렇게 봐. 자,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입니다. 말이 조금 달라졌죠.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랑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이웃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만 칠하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 말이야. 자, 수용도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수용도를 이렇게 직접 해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용도에서는 A, B, C 이렇게 나누면 A인 경우가 뭐라고 나오면 B인 경우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여긴 다 안 해봐도 그냥 이 배수만큼 해주면 돼요. 이게 네 가지다 보면 4배 하면 되고 그렇죠? A에 대해서만 구한 다음에 나머지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다.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자, 돈을 이제 지불한다. 지불한다는 건 누구한테 준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다음을 구하자. 단, 지불 금액이 0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지불하는 방법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100원짜리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동전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4개. 이렇게 동전이 있을 때 그 말이야. 저걸로 주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도식 사고를 하면 됩니다. 뭐냐면 자 100원짜리를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어. 1개. 그러면 이 1개를 줄까 말까 이 말인데 줄 때 일단 안 주는 것부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단 100원짜리를 안 주는 경우 0개 주는 경우 그 말이야. 0개. 100원짜리를 1개 주는 경우 두 가지 주는 거 있는 거지. 100원짜리 주는 방법은 0개를 주거나 1개 주거나 1개까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0개를 줬을 때 50원짜리 주는 방법. 자, 50원짜리는 3개가 있는데 50원짜리 0개를 주거나 1개를 주거나 이렇게 주시는 거지. 자,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이렇게 주시는 거지. 자, 1개. 100원짜리 1개 줬을 때 마찬가지 50원짜리를 0개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이렇게 주시는 거지. 개수로 지금 개수만 써놨어요. 개수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자, 50원짜리 0개 줬네? 그러면 10원짜리 줄 수 있는 방법. 자, 10원짜리도 0개를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주거나 이렇게 주시는 거지. 10원짜리 4개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만약에 여기까지 해보면, 자, 50원짜리 1개 줬을 때 10원짜리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주거나 이렇게 있는 거지. 나머지 다 그렇겠지. 똑같이. 안 해봐도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구나 그 말이야. 자,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두 개만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이걸로 이제 결론 내주면 돼요. 자, 그럼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주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이렇게 묻는 거야. 1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줘가지고 모두 몇 가지 방법을 줄 수 있느냐. 그 총 가지수가 뭐냐 그 말이야. 그 가지수가 바로 이 수용도의 가지수예요. 자, 이것의 가지수가 모두 몇 개냐 그 말이야. 일단 뭐야. 자, 100원짜리 줄 수 있는 게 하나, 두 가지잖아요. 이거 두 가지죠, 지금. 두 가지. 자, 근데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 50원짜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자, 얘가 지금 3개인데, 동전이 3개인데, 0개부터 썼으니까 0, 1, 2, 3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일단은 4개. 여기도 4개. 똑같이 4개씩. 4개씩 갈라지지. 4개씩 갈라졌다고 말해. 곱하기 4개 하지, 그 말이야.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5가지씩 갈라지잖아요. 이건 4개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이 5가지씩 갈라지니까 모두 곱하기야. 곱하기. 5가지 그만. 그래서 여기가 1개일 때는 2가지, 3개일 때는 4가지, 4개일 때는 5가지. 하나씩 더 많은 가지수만 0개를 포함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 4, 8, 8, 5, 40. 이거 계산하면 일단 40.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총 따지면 이게 40가지가 40가지. 알죠? 이게 총 40가지인데 이게 모두 주는 방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0개, 0개, 0개가 있잖아요. 자, 0개, 0개, 0개란 뭐야?
돈을 하나도 안 줬다고 말하냐? 그리고 아까 뭐랬어요? 지불 금액이 0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 이 경우는 000인 경우는 돈을 안 준 경우야. 그것은 빼자 그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경우 봅시다. 만약에 002 그랬다 이거예요. 002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100원짜리 50원짜리는 안 줬고 10원짜리를 2개 줬다 그 말이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지. 20원을 준 방법이야. 아무튼 뭔가를 준 거지. 이것도 방법인 거지. 만약에 032 여기 가서 이제 뭐 있을까? 2가 있다 해봅시다. 032라는 건 무슨 뜻이냐? 100원짜리 안 줬고 50원짜리 3개 줬다 그 소리야. 50원짜리 3개 주고 10원짜리 2개 줬다 그 말이지. 이제 그렇게 준다 그 소리. 그런 방법도 있는 거지. 이것들이 다 방법인 겁니다. 여기서 000인 경우만 아무것도 안 준 거고 나머지는 뭔가를 준 거지. 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말이야. 요 한 가지는 돈을 준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빼주는 거지. 40가지에서 한 가지 빼서 39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39가지라고 한다고 말이야. 자, 1번은 지불하는 방법은 39가지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했고 두 번째 거 지불하는 금액의 수.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불하는 금액 중에 여기서 이거 봐요. 자, 여기서 만약에 100원짜리 한 개가 있어요. 100원짜리 한 개 준 경우 50원짜리 안 준 경우를 봅시다. 50원짜리 안 주고 10원짜리를 만약에 2개 줬다고 해봐요. 자, 100원짜리 한 개 100원이죠. 50원짜리 안 줬고요. 10원짜리 2개 20원 뭐야? 이거 합하면 뭐야? 120원이지? 120원인데 그 120원과 이제 100원짜리를 안 주고 100원짜리 안 주고 50원짜리를 2개 주고 10원짜리를 그 중에서 또 2개 주는 경우 봅시다. 자, 50원짜리 2개 100원이야. 10원짜리 2개 20원. 이것도 합하면 120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주는 방법이 보면 틀리지.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2개 줘도 120원.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2개 줘도 120원 말이야. 즉, 이 경우는 금액은 같은 거지. 자,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는 말은 같은 금액은 한 가지로 계산하기 그 말이야. 아까는 방법이 틀리니까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2개 주는 방법하고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2개 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왜냐하면 동전이 틀린 동전이니까. 액수는 같지만 동전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주는 방법은 다른 거야. 그런데 금액은 같잖아요. 금액이 같다. 두 번째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는 것은 금액이 다른 경우가 몇 가지냐 그 말이야. 금액만 따지는 거. 주는 방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이 다른 것만 따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 경우 아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지금 금액은 같지만 주는 방법은 틀려. 근데 주는 방법은 틀리지만 금액이 같아. 이것은 한 가지로 계산해라고 말이야. 방금 이런 케이스는 두 가지로 계산하지 말고 한 가지로 계산해라 그 말이야.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0원짜리 한 개가 있고요. 50원짜리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수인 거지. 자, 개수인데 방금처럼 똑같은 금액만 나오고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자, 100원짜리가 하나 있어. 50원짜리 3개 있어. 만약에 이 100원하고 50원짜리를 가지고 만약에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봅시다. 이걸 짬뽕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뭐냐면 50원짜리 하나 그러면 50원 만들 수 있죠. 50원짜리 2개를 준다면 100원 만들 수 있고 100원하고 50원 짬뽕하면 150원도 만들 수 있고 또 요거 2개랑 이거 하나면 200원도 만들 수 있고 자 50원짜리 3개 150원 100원이니까 다 합해서 250원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요거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숫자만 따지면 50원, 100원, 150, 200원, 200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금액들을 가만 따지면 50원짜리 5개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금액하고 같잖아요. 50원짜리 5개. 100원짜리 필요 없이. 무슨 말이지? 이 금액만 따질 때는 100원짜리는 필요가 없겠다 그 말이야. 50원짜리 5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죠? 50원짜리 5개로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50원짜리 5개. 근데 얘가 100원이야. 요 100원 있잖아요. 요 100원을 50원짜리 2개로 생각해서 하는 거랑 같다 그 말이야. 금액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동전을 교환한다 그래요. 동전 교환. 같은 금액의 동전을 좀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죠.
50원짜리 두 개를 여기다 갖다 줘서 100원짜리는 없는 걸로 치고 50원짜리가 플러스 두 개 해서 50원짜리를 5개로 만들자 그 말이야. 10원짜리 4개로 만들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불을 하면 이제 겹치는 금액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시고 자, 50원짜리 5개, 100원짜리를 지금 50원짜리로 교환한 거예요. 50원짜리가 5개, 10원짜리가 4개 그 말이에요. 이 녀석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겹치는 금액이 없어요. 얘는 4개라서 50원보다 작잖아요. 이거 겹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는 뭐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만 알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돈을 지불하면 다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불하기.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얘가 5개면은 요거 지불하는 가지수 0개부터 50원짜리 안 주거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0개부터 5개까지. 자, 이거 하나에 대해서 얘가 4개니까 얘가 0개 주거나 10원짜리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이런 가지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그 가지가 똑같이 쉬운 거예요. 이런 가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두 몇 가지냐? 이게 몇 가지냐? 그 말이에요. 자, 요거 6개죠. 여기는 1 더해서 6가지라고 했죠? 6가지. 여기 4인데 요거 5가지 0 포함해서 5가지죠? 요거 더해서 6, 더해서 5, 6, 5, 30. 지금 30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30가지는 다 서로 다른 금액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가지 그 말이고 이 30가지 중에서 0, 0원은 또 아까처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안 준 거랑 같아요. 요거 한 가지는 또 빼줘야 돼. 그래서 30가지에서 한 가지 빼자. 빼기. 29가지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다른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고 그래요. 자, 금액이 같은 것은 하나로 할 때는 29가지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까 39가지였으니까 10가지가 중복된 금액이다 그 소리죠. 그만큼 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숫자 조금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일 때는 동전을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큰 동전을 작은 동전으로 바꿔서 교환해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해봐도 되고 이것은 이제 수용도 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장 작은 금액부터 가장 큰 금액까지 그냥 써봐도 됩니다. 좀 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원짜리가 4개다 보면 10원짜리 주는 금액에서는 가장 먼저 10원 줄 수 있고 10원짜리 2개면 또 20원, 30원, 40원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50원짜리도 있으니까 50원짜리 하나 주면 50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50원에다 또 10원 보태면 60원, 또 70원, 80원, 50원에다 40원 보태면 90원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서로 다른 금액인 거야. 주는 방법이. 그 다음에 또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줄 수 있다. 거기다 또 15원 보태면 110원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금액까지. 다 하는 거야. 50원짜리 3개 150원, 100원, 250원에다가 290원, 290원까지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290원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10원 단위로 쭉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90원인 거면 29가지잖아요. 벌써 29가지. 서로 다른 금액이 29가지입니다.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지불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한 수용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제일 작은 금액부터 쭉 써보면 돼요. 그걸로 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써보면 돼요. 작은 X부터. 그럼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수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자, 일단 핵심적인 표현이 수용도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알기가 쉽구나. 수용도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핵심적인 기본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좀 더 경우의 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숫자만 가지고 딱딱 계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앞 단계라 처음 단계라 수용도를 직접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좀 해보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가지수가 구해지는 거구나 좀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다른 방법들이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개념 내용이고 필수 예제 핵심 내용이라 좀 가볍게 좀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어요. 감사합니다.